안녕하세요. 이병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메디컬을 활용해서 고객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설계사님들에게 좋은 꿀팁을 조금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좀 오게 됐고요. 이 질병과 메디컬이라고 해서 뭐 별다르게 어려운 거 없어요. 저도 FP님들과 똑같은 그냥 보험 설계사예요. FP고요. 요 내용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좀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내용이 괜찮다, 좀 관심이 가시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병 메디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많이 느끼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질병 메디컬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요걸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질병 메디컬을 활용해서 제가 실전에서 고객님들한테 계약을 많이 받고 소개까지 받는 요런 실전 RP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업활동의 80% 이상이 소개 고객이에요. 다 소개 고객이 선생님, 저희 팀장님,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옆에서 제 친구가 이런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소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강의를 통해서 우리 FP님들이 조금 더 영업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FP님들께서는 고객과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어떤 식으로 좀 하세요? 뭐 고객님의 칭찬 아니면 근황 이런 거 많잖아요. 많은데 저도 많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써봤지만 가장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좋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바로 질병과 메디컬에 대해서 얘기 풀어보는 거였어요. 그걸 한번 풀어보면 자, 고객님들이 FP님들을 대할 때 처음에는 조금 쌀쌀맞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팀장님, 선생님으로 호칭이 변경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소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 한 가지 팁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하는 이런 아이템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이거는 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얻고 관심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건강검진 결과표 한번 볼게요. 자, 감마 GTP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감마 GTP 같은 경우에 지나친 음주나 과로 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 내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A형 간염 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세요. 라고 이렇게 걸격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분은 남성 그리고 20살이세요. 나이가 많이 어리신데 이렇게 결과표가 나오고 저한테 상담 의뢰가 들어오신 분인 거죠.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고 나서 선생님과 만나서 결과표를 한번 쫙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표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숫자랑 이렇게 영어밖에 없는 이 모든 항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신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수치 몇 가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HDL과 LDL 수치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 LDL 수치는요. LDL은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요, 혈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끌고 가서 간으로 데리고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이 HDL이 높은 게 좋은 거고요. 이런 간단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고객한테. 자, 간 수치는 ALT, ALP, 그리고 감마 GTP라고 나와 있는데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그리고 플러스 감마 GTP까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감마 GTP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감마 GTP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알코올에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전에 고객님처럼 이렇게 감마 GTP가 높으신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최근에 건강검진 하실 때 좀 이렇게 음주 좀 많이 하셨냐 이렇게 툭 한번 던져주시면 고객이 웃으면서 좀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ALP, ALT 같은 경우에는 피로나 아니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가 여기 수치가 좀 높아지게 되고요. 자, 당뇨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공복 혈당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같은 경우에 당뇨 진단의 기준이 6.5예요. 6.5. 자, 이렇게
당화혈색소 수치가 6.5가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당뇨로 확진이 되고 약을 그때부터 복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비만, BMI는 많이 알고 계시죠? 넘어가고 갑상선은 또 TSH, T4, T3. 자, 임신하신 분, 임산부들도 요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높으실 수가 있고요. 갑상선은 요 세 가지 수치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통풍 같은 경우에도 요산 수치, UA라고 조금 표시를 하는데 이 수치를 보실 때 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실 때 이 참고치가 있어요. 참고치.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LDL이 높았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146이 나왔는데 기준치는 140이죠. 높죠. 이렇게 됐을 때 의증이 나오고 아니면 확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요 건강검진 결과표를 한번 물어보세요. 고객님한테 선생님 최근에 건강검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결과표 있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만 보면 선생님의 요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고객님이 냉큼 가져오셔서 이제 설계사님 그리고 FP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결과표는 한 번씩 조금씩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병 메디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볼 질병은요, 당뇨예요, 당뇨. 자, 당뇨는 어떤 질병일까요? 우리가 몸 안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 혈중으로 이제 당 성분이 많이 배출이 되면 이걸 당뇨라고 부르고 지방 성분, 이제 지지혈증이라고 하죠. 이 지방 성분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걸 고지혈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게 혈전을 만들고 혈관벽을 좀 두껍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당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1형 당뇨 그리고 두 번째 2형 당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요. 1형 당뇨는 뭐냐면 선천성,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어 있어요. 1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주사 바늘을 너무 많이 꼽아서 피멍이 많이 들어있고요. 주사 바늘을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근데 좀 걱정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1형 당뇨 환자는 거의 만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90% 이상이 전부 다 2형 당뇨병 환자시고요. 2형 당뇨병은 후천성인 이제 당뇨병 환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생활 패턴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식습관이 망가지면서 내가 과하게 음식 섭취 또는 당을 많이 드시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장기는 췌장이에요, 췌장. 근데 내가 적당량의 당이 들어와서 적당량의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내 몸에 들어온 인슐린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FP님들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시면 몸이 어떻죠? 그렇죠. 피로하게 돼요. 그래서 췌장도 똑같습니다. 췌장이 지쳐버려서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게 당뇨병이에요. 또는 내가 식습관을 제대로 만들기는 했지만 췌장이 너무 이제 지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먼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2형 당뇨병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만났을 땐 90% 이상이 2형 당뇨병 환자이실 거고요. 그리고 10%만 이제 1형 당뇨병 환자이실 거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선생님 당뇨병 인슐린 주사 맞으세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당뇨병을 앓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포인트 몇 가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면 좋은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당뇨 환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합병증이죠. 자, 당뇨는 합병증이랑 절대 뗄래야 될 수 없어요. 합병증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당뇨병성 망막박리, 백내장, 실명 이런 안과 질환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 족부괴사,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족부괴사 그리고 신장병증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대표적인 걸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병증들이 왜 발생할까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병환이 조금 특이해요.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구조 중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이 눈에 있는 모세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망막박리,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 실명, 백내장이 많이 오고요.
손끝 발끝에는 혈관이 얇은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다 보니까 혈액 공급을 못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이나 이런 조직 재생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족부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장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신장병증이 같이 오게 되고요. 고객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우리가 쉽게 선생님 당뇨병은요 합병증이 무서워요 수술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촉하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께 왜 일어나고 이런 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한번 풀어주시면 고객이 우리 FP님들을 이제 FP님을 향한 마음의 신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이런 걸로 한번 접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수 기준이랑 이제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최근에 피 검사 언제 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선생님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나 되시죠? 자, 근데 우리 당뇨 있으신 환자님들께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공복혈당이라는 수치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험 심사를 넣고 인수 기준에서는 공복혈당이 아니라 이 당화혈색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공복혈당이시고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한번 내 방에서 의무기록지라도 요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드리면 참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약은 어떤 약을 드시고 언제부터 드셨죠? 얼마나 드시죠? 이런 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참 좋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상담을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클로징을 받을 수 있는 멘트를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께서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당연히 그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으신 분들과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겠죠. 보험료 비싸겠죠. 자, 선생님, 만약 제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의 암보험을 이렇게 가입시켜 드린다면 좀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당뇨 환자들이 무할증 암보험이라고 해서 일반인 선생님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암보험은 다 필요해요. 실비보험, 암보험, 문의 많이 오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종합보험이나 클로징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당뇨에 이어서 고지혈증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제가 당뇨는 피가 끈적끈적한다고 그랬었죠. 고지혈증도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이 당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지질 성분. 자, 그리고 혈관벽에 쌓여서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협심증이나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걸 발생시키는데 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상지지혈증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고지혈증을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상지지혈증, 과지혈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고지혈증을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이상지지혈증이나 뭐 지지혈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혈관벽이 이제 두꺼워지다가 여기 뇌로 올라가는 여기 경동맥이 있어요. 경동맥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완전히 붙어버리고 요게 이제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거든요. 이 딱딱해지는 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뇌로 가다가 이제 뇌혈관을 이제 막아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뇌경색이 오시는 거고 이 막힌 혈관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터져버리게 됐을 때 이 뇌출혈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들 우리 FP님들 뇌졸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뇌졸중은 과연 둘 중에 어떤 질병일까요? 뇌졸중은 뇌경색을 얘기하기도 하고 뇌출혈을 얘기도 하기도 해요. 두 가지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니 요거 한번 짚어주시면 참 좋고요. 자,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HDL과 LDL 설명드렸을 거예요. HDL은 몸에 있는 LDL을 데리고 와서 이 간으로 가서 분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다 버리면 간이 너무 많이 일을 해버리면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렇게 지방간이 끼게 돼요. 요거는 조금 심하긴 해요. 요거는 좀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간에 지방이 끼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간이 굳어버리는 간경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여기 뒤에서 봤던 혈관벽 그리고 죽종이라든지 죽상경화 이런 거 질병을 좀 터칭을 해주시면서 뇌경색, 뇌출혈을 조금 터칭해 주시고 그리고 간질환도 좀 터칭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여기 보면은 이게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피를 걷어내는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요. 피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고가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뇌 부분에 응고가 됐다가 뇌를 이제 손상을 입혔을 때 그때 중풍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터칭해 주시면 좋고, 여기 보이는 까만색 보이시죠?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렇게 심근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재생이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증이에요. 자, 우리는 고지혈증 환자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몇 가지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DL 수치가 어떻게 되시죠? HDL 수치 알고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터칭해 주시면 대화를 이끌어나기 되게 쉬우실 거고요. 자, 고지혈증과 바로 붙어 있는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 약도 같이 복용 중이신지 한번 이제 여쭤봐 주시면 참 좋고요. 똑같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언제부터 드셨고 잘 챙겨 드시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터칭해 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처럼 내용은 좀 비슷비슷해요. 위에 있는 멘트들은 고객의 신뢰, 관심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멘트들이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클로징 화법이거든요. 자, 당뇨, 이제 무할증 안보험 이런 거 많듯이 고지혈증도 무할증 안보험이 많잖아요. 지금 요새 이런 걸 터칭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께서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데 보험 가입하시게 되면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일반체 고객님들과 보험료가 좀 변동이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만약 제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신 일반 고객님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안보험을 가입시켜드리면 좀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안보험에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의 약관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좀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상담을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혈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이렇게 막힌 혈관이 이제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압력이. 우리 고무호수 생각을 하면은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물이 수압이 세지지 않나요? 혈관도 똑같아요. 몸에 있는 혈관은 크기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이제 혈액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혈관의 특징이 뭐냐면 압력이 높아지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계속 피로도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게 경화증이에요. 경화증. 뭐 동맥경화, 죽상경화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경동맥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동맥경화증 이런 게 오는 게 되는 건데, 이 딱딱해진 혈관이 이제 압력을 이제 버티다 못해가 이렇게 터져버리는 순간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객은 고지혈증을 체크해 주시고 고지혈증 고객은 고혈압 환자를 조금 체킹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고혈압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것들 체킹을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데 언제부터 드셨고 어떤 약을 좀 드시죠? 그리고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고혈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 그렇죠, 고지혈증. 선생님, 혹시 고지혈증 약도 같이 복용 중이신가요? 라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 혈압 수치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당뇨랑 고지혈증 이제 한번 들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클로징 멘트도 비슷비슷해요. 우리 유병자가 가입하는 할증 없는 안보험 이런 걸로 이제 클로징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현재 혈압이 높으시고 고지혈증 약도 같이 복용하고 계신데 혹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선생님. 자, 만약에 제가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일반 정상인들과 같은 보험료로 안보험을 좀 설계해 드릴 수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게 제 전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과의 신뢰도를 조금 이렇게 상승시켜 주시면서 클로징도 하시고 소개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정말 아프죠.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 질병인데, 통풍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관절에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 관절들을 확대를 해보면, 자, 내시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붙어있죠. 이게 다 통풍 결절들이에요. 통풍이 왜 아픈 거냐면, 이 결절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결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하죠? 이쑤시개 같고 바늘 같고. 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 뼈에, 내 관절들에 이런 이쑤시개나 바늘 같은 이런 결절들이 계속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통풍이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거예요. 자, 통풍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 통풍 있으세요? 보험가입이 어려우신 거 아시겠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통풍 환자들의 고충을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아픈지 설명해드리고 내가 그냥 옆에서 많이 듣듯이 맥주 먹으면 안 좋아요가 아니라 결절들이 이렇게 생겨서 아픈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맥주예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고객님, 이제 선생님들의 건강 관리를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통풍 환자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요걸로 좀 시작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수심사를 넣을 때는요, 요런 몇 가지를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최근에 피 검사는 좀 언제 하셨나요? 그리고 요산 수치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통풍약은 언제부터 드셨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좀 이제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 환자 몇 가지 팁을 조금만 더 드리면 통풍 환자들은 입원이나 응급실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치료가 뭐냐면 주사 치료, 약물 치료밖에 없어요. 수술이나 이런 걸 못하는 게 통풍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통풍 환자들이랑 이렇게 질병 메디컬을 이끌고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좀 실손의료비 위주로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많이 해주시고 응급실 내원비 이런 걸 좀 터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자, 클로징 RP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로 많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통풍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근데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은 병원을 한 번 더 가지 않은 정상체 고객들과 보험료가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병원을 한 번 더 가지 않은 일반체 고객님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안보험을 좀 세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의 질환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고 선생님의 아픔, 고충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까지 동일하게 해주겠대요. 이거는 고객이 너무 좋아하죠. 자, 통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교시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통풍, 당뇨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질병을 조금 공부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시고 어떤 병원을 겪으시는지 어떻게 계약을 이끌어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2교시에는 입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질병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드리고 한번 할 테니까 우리 설계사님 그리고 FP님들이 영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